이슈 토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부산 관광지에서는 여행 숙박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또 사람들의 발길이 줄며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은 관광도시인 만큼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지역 경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지역 관광업계와 소상공인들의 체감도는 어느 정도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단법인 부산관광 컨벤션 포럼 김금영 사무국장,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 이정식 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요즘에는 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광경을 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당장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마트나 백화점에도 좀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좀 소상공인들이 체감을 많이 할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실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확산에 따른 그런 불안감이 계속 이제 커지다 보니 공공 행사만 이제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의 행사라든지 모임 자체가 사실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사스나 메르스보다 더 큰 피해가 오지 않을까 그런 재현의 어떤 가능성 때문에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이제 소비자들이 오는 부분도 조금 걱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제 매장을 운영해야 되는 이제 입장에서는 저분이 혹시 확진자는 아닐까 그런 염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즘 이제 방송 보면은 확진자가 어느 매장에 들어갔다가 이동 경로가 어디다 거기 자신의 매장이 들어갈까 싶어서 걱정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가 계속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게 끝이 어디일지 모를 지경입니다. 지난 연말에 이제 부산시가 그래도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지역 화폐 동백전을 이제 발행해서 그나마 분위기를 이제 일으키고 있는 중에 이런 이제 복병인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서 이게 하루 빨리 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그렇게 다들 소망할 뿐입니다. 예, 아무래도 확진자가 다녀갔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좀 소득도 하고 폐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또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부산시는 주요 산업이 관광업이다 보니까 타격이 없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제일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관광업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2월부터 1월부터 시작했죠. 1월부터 시작을 해서 항공사, 호텔 모든 게 지금 취소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취소만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지금 잠재 고객이 돼야 될 고객들이 예약이 없다라는 자체가 이게 장기화돼 갈수록 시장이 점점 축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부산뿐만이 아니라 국내 자체가 상당히 높은데 업계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계속 가면 관광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사드 사태 때도 그 부산을 포함해서 국내 지역 경제가 굉장히 휘청할 정도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 높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좀 전에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동백전도 발행하고 좀 지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려고 할 찰나에 이런 사태가 터져서 더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시기로 이제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좀 더 위험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피해 규모는 좀 어땠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런 이야기가 나가는 게 사실 사회적 불안감을 혹시 증폭시킬까 싶어 걱정은 됩니다. 근데 제대로 알고 대처를 좀 하자 하는 부분에서 이제 방송하는 부분이니까 혹시 시청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2015년이었죠. 메르스. 그다음 2003년에 이제 그때 이제 사스였는데 그 생각만 해도 사실 끔찍합니다. 그때 2003년에 이제 그 사스, 그다음 2009년에 신종플루, 그다음 2015년도에 이제 메르스, 그다음에 올해 2021년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게 6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전염병이 장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경제가 살아날 만하면 이런 부분이 이제 복병으로 와서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부분인데
이제 이런 악영향이 계속 미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전염병에 대한 네. 불안감이 더 큰 전염병을 가져오게끔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3년에 이제 사스 같은 경우는 실제 피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피해가 한 창궐한 지 한 7개월 만에 32개국에 한 8,000명의 환자가 그때 이제 발생해서 실제 774명의 이제 그 사망자가 네. 났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치사율은 25세 이하의 이제 청년층 같은 경우는 한 1%도 안 됐지만은 65세 이상의 노인층은 네. 거의 50%에 육박했습니다. 근데 치사율이 50%라고 하는 게 이제 얼마나 그 높은 수치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그 가장 큰 인류의 재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스페인 이제 독감 같은 경우 네. 그때 그 한 2,500만 명의 이상의 그때 사망자가 있었는데 그때 치사율이 한 3%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전염병이 하루 빨리 차단되지 않으면은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2015년에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때 저희 이제 개인 가정에 이제 네. 그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때 장례를 치르면서 소리 소문 없이 장례를 치러야 할 정도로 예. 그때 부산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했던 부분이지만은 어디 뭐 이렇게 슬픈 소식을 전하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예. 그때가 국내 환자가 186명에 사망자가 38명이 있거든요. 예. 그때 관광업계뿐 아니고 지역에 조그마한 구멍가게까지 장사 자체가 아예 안 됐으니까 그때 네. 상당한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염병이라는 어떤 부분이 이제 네. 서로 접촉하지 않고 또 나들이가 없다 보니까 더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이 조금 초반이긴 하지만 사스 메르스 때와 비교했을 때 좀 체감하시기로 어떻습니까? 사실 관광업계에서는 질병 관련 어떤 사태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급속도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네. 나오지를 않는 상황이 일본 제일 크고 모든 산업이 똑같겠지만 관광업 역시 수요와 공급이 절충이 돼야 되는데 네. 사실 관광업의 특성상 공급을 수요에 맞춰서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급은 그대로 돼 있는 상태에서 수요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문제고요. 네. 예전에 그 사스와 메르스라고 하면은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사스의 경우에는 3월 2003년이죠. 네. 3월 1만 1,858명을 기록하던 중국인 관광객이 사스 발병월인 4월에는 9,749명으로 감소하고 네. 5월에는 3,318명까지 감소했습니다. 이것도 질병에 관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관광업계에 타격이 있었고요. 네.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추산 규모로 2조 6,500억 정도 피해를 봤다라고 네. 관광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지금 주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사실 이런 신종 코로나 사태는 관광업을 넘어서 민생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얼어붙으면서 아무래도 상인들이 정말로 근심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중소상공업 중에서도 어떤 분야가 가장 피해를 본다고 보십니까? 예, 그 일반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큰 전염병에 뭐 상인들 이야기가 뭐냐 하는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관광업계뿐 아니고 일반 자영업자들은 이중 삼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외출을 자제하는 이런 지금 현재의 분위기가 그 외식업계뿐 아니고 일반 식당, 네. 소매점에도 피해가 이제 계속 이제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제 제가 지난주 주말이었습니다. 예. 저희 가족과 이제 식당에 저희 회원사가 있는 식당인데 거기 갔다가 저도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우리 회원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자기 이제 손님 중에 이제 그 한 가족 4명이 이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그 식당에서 주는 이제 그 물을 이제 거부를 하고 네. 자기들이 물통 조그만 거 하나씩 들고 와서 그걸 이제 마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뜨뜻한 물을 갖다 달라 해서 갖다 두니 그게 수저를 담가서 소독을 하는 거 보고 본인이 너무 충격도 받았고 실제 설마 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예. 믿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씁쓸함을 느끼면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이 앞으로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본인에게 어떤 피해가 올지 그게 더 두렵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실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손님을 맞을 때는 마스크를 끼고 사실 맞기 좀 어려운 그렇죠. 본인 스스로는 그게 손님에 대한 결례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뭐 본인은 전염병을 걱정하기보다는 무서운 거는 바이러스가 아니고 당장 손님이 막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사업이 이제는 부도에 직전 가는 이런 부분이 더 걱정이다라는 부분에 그래서 본인은 나의 건강에 아니보다는 손님 없어지는 게 더 무섭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걸 참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예, 사실은 최근에 한일 갈등으로 이미 부산 경제가 한 차례 타격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이어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뭐 과거에 또 그런 힘든 어려움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있는데요. 지금 부산 관광업계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미치는 영향은 아직 초창기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큰 피해로 다가오고 있고요. 일본과의 그 갈등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덧붙여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까지 온 이 시점에서 상당히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갈등하고는 약간의 다른 쟁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중국인 관광객 수의 양입니다. 중국인 관광객 수의 양이 2018년 기준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중국인 관광객이 1억 6,300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규모는 러시아가 인구의 9위인 나라인데 1억 4천만 명이거든요. 그럼 그 수보다 훨씬 많은 수가 해외여행을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람들이 가서 소비를 할 때 모든 소비의 한 30% 이상을 중국인 관광객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인 관광객이 이런 쪽으로 타격을 받았을 때 세계 전체도 그렇겠지만 부산은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서 피해를 받을 수밖에 불가피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지역에서 지금 열리는 뭐 각종 행사나 축제들도 지금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2월이다 보니까 또 졸업식 뭐 이런 것들도 많은데 학교 차원에서 굉장히 취소를 하거나 뭐 간소하게 치르는 추세라고 들었거든요. 부산은 아무래도 좀 대규모 국제 행사들이 많이 열리는 곳이다 보니까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장 좀 개최되는 행사들, 개최 예정인 행사들의 타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당장 올 정월 대보름 축제가 문제인데요. 지금 부산시에서는 29일 날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이는 곳은 사람들에 대한 그 걱정 때문에 감염의 걱정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전체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역시 정월 대보름 축제를 취소한 곳도 있고요. 지금 연기는 날짜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취소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산 백스코 같은 경우에는 30일에 부산 베이비 앤 유아 교육용품전이 열렸었는데요. 2월 2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저도 백스코에서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은 관광객 수가 그러니까 방문객 수가 엄청나게 줄어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바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2월 달에 있을 드론 쇼 같은 경우에도 중국 기업을 제외시키고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검토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행사나 전시에 대해서도 장기화되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봄 되면 또 봄맞이 축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지역 축제들이 또 지역 경제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해주는데 장기화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역마다 각장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부산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좀 대책이 마련됐습니까? 지금 이제 기초지자체나 부산시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이제 상인들의 또는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은 아직 특별한 그런 건 없는 지경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른 지역도 보니까 이제 이렇게 소상공인을 별도로 대책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지역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부분인데 이게 아마 장기화되면은 그에 관련된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아직
네. 이제 확진자가 나왔다는 부분이 이제 없다 보니까 조금 그나마 좀 이제 안도의 심을 실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한 18명 정도의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의심 증상자도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부산시는 이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상 방역 대책반을 이제 꾸렸고 그리고 또 24시간 비상 연락망을 이제 지어서 그 비상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시는 지금 저 16개 이제 보건소와 그다음에 13곳의 응급 의료센터에 콜센터를 이제 설치해 가지고 네. 뭐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뭐 지속적으로 계속 뭐 감시하고 확대하겠다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인 만큼 뭐 사실 국가적인 뭐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이죠. 지방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은 사실은 한계가 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응책이 좀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정부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원초적 차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으려면은 내부적인 그 의료 시스템이나 아니면 그 관리도 중요하지만 국내로 유입되는 환자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일단 모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지 국내 자체 내에 어떤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하고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 등에서 정보의 공유가 좀 확실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SNS나 아니면 뭐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계속해서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점점 더 극도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공유를 확실히 해서 정확한 정보를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말해줄 수 있다면 네. 그런 거 중국 포비아 같은 이런 거를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소상공인 쪽도 마찬가지지만은 관광업계에도 중소기업이나 소규모의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그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금전적인 아니면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좀 확대해서 네. 기업들을 살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를 겪고 나서 이제 2016년도에 메르스 백스가 나왔는데 거기에 저는 하나의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면은 지금 초기 단계인데 초기 단계에서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하면 네.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데 그때 실패했던 부분은 감염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높은 밀집 이제 그 접촉자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고 네. 이 부분을 방치를 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 늦어서 그렇게 큰 피해가 이제 났다라는 백서의 이제 분석 결과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정부든 지자체든 정말 가하다 할 정도의 네. 정도의 선제적 대응을 저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중국민의 이제 일부는 지금 이제 입국 금지까지 이제 내렸습니다만은 네. 이제 특히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이제 손 소독제나 또는 비상 방역을 계속 정기적으로 또 해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가짜 뉴스를 통해서 불안감이 계속 증폭되는 부분을 네. 어쨌든 이제 대응책을 마련해놓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혹시 또 내가 조금 걱정이 되거나 또 의심스럽다라고 하면은 병원을 갈 것이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 콜센터가 있거든요. 예. 1339입니다. 거기에 또는 관할 보건소로 이렇게 이제 연락을 먼저 해보고 또 그걸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아무래도 지역 경제에 타격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과하다 싶을 정도 질병을 예방해서 부산에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예방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가짜 뉴스는 좀 걸러서 들으시고 또 마스크 착용 그리고 개인 손 씻기 위생 관리 더 철저히 유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